편입생 범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편입 준비생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건데 왜 사람들은 편입을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편입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할게요. 2025년도 수능 응시생이 총 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중에 N수생이 2004년 이후로 최대치를 찍었다고 해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왜 사람들은 수능에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살짝 돌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편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입 준비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편입에 대한 안 좋은 인식 4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편입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편입과 따라다니는 건 편입 영어죠. 편입 영어 시험이 대학 수준의 영어를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어려워지고 문장이 복잡해지면서 지문이 길어져요. 한양대학교 편입 영어 기출문제를 보면 딱 이렇습니다. 풀맛이 안 나죠. 근데 이때 실제로 편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편입은요, 수능과 다르게 과목의 수가 적어요. 수능은 국영수를 포함해서 탐구 과목까지 거의 4-5과목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편입은 인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은 편입 영어, 자연계열은 편입 영어 수학, 이렇게 한두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참고로 지방고점 국립대는 공인영어인 토익과 전공 면접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수준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수능 같은 경우는 N수생이 최대치를 찍었다고 했죠. 한마디로 공부를 잘하고 오래 했던 고인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위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경쟁이 정말 빡셉니다. 반대로 편입은 어떤 사람들이 준비를 할까요? 제가 하루에도 정말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졸, 지방대, 전문대 학생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인서울 학생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수능에서 밀려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들 노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약간 패자부활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경쟁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편입은 경쟁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2025년도 국민대학교 편입학 경쟁률을 확인해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통이 40대 1, 많게는 60대 1까지 있어요. 딱 이것만 보면은 편입은 정말 바늘구멍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편입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편입은 각 대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A대학교를 망쳐도 B대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B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마다 시험 일자가 다릅니다. 편입은 원서를 접수하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군데의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요, 많게는 15군데, 20군데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합격한 대학을 골라서 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비번호가 많이 빠지는 게 편입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3명 있고 학교가 3개 있다고 했을 때 3명이 3군데 학교에 모두 지원을 하면요, 각 대학교별로 경쟁률은 3대1이 나올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경쟁률은 없죠.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편입은 영어만 보면 되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번 지원해보자 하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뻥튀기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낮다. 편입에 대한 세 번째 인식인데요, 준비 과정이 복잡하다. 여러분들 중에서 편입을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학점은행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사실 편입이 준비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대학교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가 다른 것 뿐이에요. 편입은 간단하게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지원 자격을 정하면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 전형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인서울 지고국, 인문계 자연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표 대학교와 목표 계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 편입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준비를 하려다가도 이 정보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수능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사람마다 왜 정보가 다를까 많이 고민해봤어요. 가장 유력한 건 편입생들의 특징 때문이에요. 이 합격생들은요, 자신이 편입생이라는 걸 주위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로는 내가 영어를 막 그렇게까지는 잘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60점으로 합격을 했지만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영어 만점 받고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정보가 퍼지면서 어떤 대학교는 커트라인이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 정보가 아니라 와전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 편입에 대한 네 번째 인식인데요, 편입생 차별입니다. 편입은 3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1, 2학년의 과정을 건너뛰고 3학년으로 간다기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딱 편입에 합격하면 사실상 1, 2학년의 전공 과목부터 수강을 해요. 그래서 뛰어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학년만 3학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편입생 차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인터넷에선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학생들끼리 친해지고 하는 부분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 학생들이 나를 챙겨줄 의무는 없잖아요. 내가 다가가서 물어보고 가까워지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에 대한 4가지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입을 알아보다가 아예 모르겠다, 그냥 수능이나 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20살로 돌아가서 수능과 편입을 선택한다면, 참고로 20살 때 저의 상황은요, 수능 5등급 노베이스였고 공부 습관 자체가 잡혀져 있지 않았어요. 전문대랑 지방대를 고민하다가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저는 돌아가더라도 당연히 편입을 선택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요, 내가 재수를 선택하더라도 1년 만에 국영수 과탐의 모든 과목을 2, 3등급을 맞고 대학교를 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느끼는 수능은요, 킬러 문항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응용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편입을 준비했냐면요, 애매한 대학교로 진학을 안 하고 고졸 상태에서 편입 지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인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이
서울이기 때문에 편입 영어와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서울이어서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편입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일반 편입이 아니라 학사 편입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 주변에 편입준비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편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사람마다 유리한 전형이 다르니까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죠.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